그래서 이런 모멘텀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 책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다니엘 카네만과 아모스 트버스키, 되게 어려워요. 이 프로스펙트 티오리라는 전망 이론이라고 하는 행동 경제학에서 나온 사람들이 합리적인 의사 결정에서 벗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논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논문에서 이제 합리적인 의사 결정에 벗어나는 이유로 든 것들 중에 몇 가지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가 정박 효과와 부중분한 조정, 과소 반응. 두 번째가 확증 편향. 여기서 보이는 요거 확증 편향이 있고요. 다음에 군집 행동과 피드백 트레이딩, 과잉 반응. 다음 번이 과신 및 자기 귀인 현상, 정보의 느린 전파, 처분 효과.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하지 못하고 어떤 편중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잘못된 의사결정. 그런 잘못된 의사결정이 모이면서 일종의 모멘텀 현상이 폭발적으로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정박 효과, 부충분한 조정, 과소 반응이란 게 뭐냐? 그라는 것은 최초 정보에 지나치게 중요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내가 뭐 어떤 주식이 되게 좋을 거라는 정보를 받았어요. 뭐 이를테면 네오이즈가 뭐 새로운 게임을 출시하는데 걔가 엄청나게 반향을 일으킬 거다. 걔 때문에 뭐 주식이 엄청나게 오를 거다. 이런 정보를 받았어요. 되게 좋은 정보. 그래서 주사요. 근데 그 뒤에 그게 신규 게임이 출시를 했는데도 초창기 반응이 안 좋은 거죠. 그런데도 이것을 금방 뭐 매도하거나 이런 대처를 하지 못하고 최저 정보를 지나치게 믿은 나머지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아, 게임이 인기를 얻어서 주가가 폭등할 거야. 이런 믿음으로 계속 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정보가 별로 좋지 않은 정보가 계속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보들을 무시하는 경향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과거 정보에 함몰돼서 새로운 시장 정보가 들여옴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를 망설이는 현상. 이게 이제 주식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사회적으로도 작용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학 효과는 관성을 유발하고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아까 말했지만 새로운 뉴스에 가소 반응하게 만들면서 주가가 내재 가치보다 저수준에 머무는 현상을 발생시키게 되면서 요약해서 말하면 뉴스가 나오는데 그 뉴스에 뒤처져서 뒤늦게 그 주식에 반응하는 현상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정박 효과, 과소 반응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확증 편향인데 confirmation bias를 하는데 이건 뭐냐?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해주는 의견 또는 정보를 지나칠 정도로 맹신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주식이 있어요. 뭐 저도 예전에 이제 겪었던 건데 전 정말 예전에 뉴인텍이라는 회사를 되게 좋아했어요. 뉴인텍 팔은 사막 컨덴서라는 주식이 종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인텍이 더 좋을 거다는 확증 편향이 있어서 계속 뉴인텍만 샀죠. 근데 뉴인텍은 오르지 않고 오히려 그 같은 일을 하는데 뉴인텍은 계속 주가가 뒷걸음치고 계속 빠지고 했지만 사막 컨덴서는 미친 듯이 올랐어요. 오르고 또 오르고 이제 더 이상 너무 많이 올라서 못 사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또 오르고 그래서 되게 투자자로서 투자하면서 되게 힘들었었죠. 그런 것이 바로 이제 확증 편향이에요. 좋은 뉴스만 취사 선택해서 듣는 거죠. 사막 컨덴서가 더 다른 투자자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 중에도 불구하고 나는 뉴인텍이 잘 갈 거라고 믿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데 기존 통념과 상반되는 정보는 이렇게 무시해버리거나 부정하는 반면에 내 정보를 지지하는 내 의견을 지지하는 정보는 쉽게 믿는 행태를 보인다. 그래서 주가 상승을 믿는 사람들이 상승주에 더 투자하게 만들고 패자주는 적게 투자하게 만들어서 주가의 흐름이 아까처럼 사막 컨덴서 하나에 몰빵해서 쭉 가게 만드는 거죠. 똑같은 그 일을 하는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현대자동차에 들어갔어요. 둘 다 똑같이 같은 차종에 같은 부품이 서로 이제 비율을 나눠서 들어갔는데 사막 컨텐츠는 날아가고 뉴인텍은 날아가지 않았어. 이런 현상이 생기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확증 편향이다 이런 말이고요. 그래서 확증 편향은 프랜시스 베이컨의 말에서도 알 수가 있는데 어,
어떤 의견이 통념이든 그것이 사견이든 일단 그 의견을 갖게 된 사람들은 과거의 저처럼 그것을 뒷받침하고 지지하는 쪽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된다. 근데 이때 반대의 사례는 철저하게 무시하고 강하게 거부하는 성향을 보이고, 그래서 이 이유는 거대하고 악의적인 결정을 이미 내 자신이 내려버렸기 때문에 자신의 결정에 권위를 부여하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보인다. 이런 거예요. 내 의견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은 거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뉴인턱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기 싫은 거죠. 언젠간 잘 갈 거다. 네, 몇 년 동안 안 깠어요. 어, 이런 것처럼 자신의 그 의견을 가지고 의견이 잘못됐다는 걸 인지하는 순간에는 빨리 그 의견을 고쳐야 돼요. 그 의견을 똥꼬집을 부리면서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시장에 뉴스가 많이 나올 때 그것을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고요. 다음번 이제 군집 행동과 피드백 트레이딩, 과잉 반응이란 내용인데요. 브래드포드 드롱이라는 사람은요, 피드백 전략을 따르는 이는 상승주를 사게 되고 하락주를 파게 된대요. 그래서 결과로 주가가 모든 사람들이 상승주만 사게 되니까 과잉 반응하게 되고 과잉 반응하게 되고, 그래서 모니터 수익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했고요. 찰스 맥케이라는 분은 또 이렇게 말했네요. 사람은 집단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미칠 때는 집단적이지만 정신을 차릴 때는 스스로 개별적으로 차별적인 속도로 정신을 차리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 때문에 군집 행동이 갈수록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유행에 편승하는 그 경향이 강해지고, 그러면 투자 관리자들도 나만 틀리면 안 되잖아요. 나만 틀리면 내 연봉이 깎이고 나만 잘리는데, 그러니까 남들이 사는 걸 나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잘 나갈 때는 나머지 그런 거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잘 나가는데 내 포트에 삼성전자가 없어. 그러면 내 포트를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겠죠. 왜 너는 왜 삼성전자 주식 안 사? 이렇게 되겠죠. 자기 자리를 보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그 사람도 삼성전자를 사겠죠. 이런 식으로 군집 행동에 어쩔 수 없이 편승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과잉 반응을, 아까는 과소 반응이었는데 이번에는 과잉 반응을 유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생리적인 현상에서도 위험 회피의 경향을 갖는데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요. 블라블라 많이 써 있는데 이게 중요하죠. 투자자들은 태생적으로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에다가 한번 미치면 네, 그래서 새로운 뉴스의 초창기에는 되게 긴가민가 하면서 간을 봐요. 그러다가 대표성이라는 것 때문에 길게 과민 반응을, 오히려 과소 반응했던 때에 비해서 더 긴 기간을 과민 반응을 보이는데, 이 대표성이 무슨 말 뜻이냐면 서로 다른 사안인데 그것을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예전에 그 주가가 오른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이랑 지금 종목이 똑같은 패턴을 보일 거라고 그냥 믿는 거예요. 이런 걸 대표성이라고 합니다. 약간 선거판 일반의 오류 같은 거죠, 느낌이. 그래서 과신을 하게 되고, 과신이라는 것은 후견지명 편향이라고 이제 책에선 설명하고 있는데, 후견지명 편향이 뭐냐?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그것을 돌아보니까 내 자신이 예측했던 바가 잘 맞았다고 스스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능력치를 높이 평가하는 거죠. 맞춘 거보다 틀린 게 더 많을 텐데 틀린 건 잊어먹는 거예요. 틀린 건 잊어먹고 맞춘 건 기억하면서 나의 그 예측 능력이 좋다고 스스로 판단해 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자기 기인 편향이 생기는데요. 자기 기인 편향은 내로남불이라는 거예요. 성공은 내 능력이고, 돈을 벌면 내가 능력이 좋아서 선 돈을 번 거고, 손실이 나면 내 탓이 아니고 외부 요인을 돌리는 거죠. 뭐 기관 놈들이 공매도를 많이 해가지고 내 주식이 떨어져서 그래, 뭐 아니거나, 나는 정말 가치주를 잘 샀는데 다른 놈들이 바보 같은 다른 투자자들이 종목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다 버리고 있어. 이런 식으로 내 실수가 아니라 남의 실수로 돌리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과잉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뜨끔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 자신도 뜨끔한데, 저도 분석하고 하다 보면 제가 잘 맞으면 그건 내가 분석을 잘해서 잘된 것 같고, 손실이 나면 바보같이 다른 놈들이 또 이 주식의 가치를 몰라보고 집어 던지는구나. 이런 나쁜 놈 기관 놈들, 뭐 이런 욕을 하죠. 근데 다 자기가 분석을 잘못하고
매매 결정을 잘못한 이유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투자자로서 발전이 되는 겁니다. 모든 거를 남 탓을 하면 발전이 없어요. 예, 반성을 하고 자기 스스로 개발을 하셔야죠. 어, 그러고요. 여기서 또 책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트레이더 타입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뉴스를 관망하는 사람들이 있고 뉴스의 관망자들이 남겨놓은 수익을 챙기기 위해 모멘텀을 활용하는 이들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뉴스가 퍼지는 경향을 지켜보다가 초창기 단기적인 과격 과소 반응을 초래하면서 사후 과민 반응으로 돌아서면서 이 추세 역전시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모멘텀이 발생하면서 그 주가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상승하는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모멘텀이 발생해가지고 주가가 상승하고 있을 때 그 모멘텀을 편승해서 같이 수익을 나눠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멘텀에 편승해서 올라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사기 시작하면서 주가를 위로 올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과잉 반응을 이끌어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주가의 모멘텀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멘텀이 발생하면서 그 모멘텀을 그 방향으로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책에서 상대 강도 모멘텀이 6에서 12개월이 좋은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 애널리스트들이 아까 말했지만 그 과소 반응, 정박 효과 이런 것 때문에 새로운 정보에 적응하고 이 종목을 사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사기 시작하는데 적응하는데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린대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먼저 첫 바탕으로 맞기 싫잖아요. 뉴스가 정확한 게 맞는지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간을 보는 거예요. 처음에.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간을 보다가 얘가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사기 시작할 때가 6에서 12개월 정도 된다. 이런 말이고요. 그래서 이제 상대간도 모멘텀은 6에서 12개월이 잘 통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처분 효과가 있는데요. 처분 효과는 마크 그린블란트와 빙 한이란 분이 정의를 하신 내용인데 차익 실현을 위해서 승자주를 성급히 처분하고 그러니까 익절이라는 얘기죠. 바로 손실이 나면 손실 반환을 위해서 패자주를 너무 오래 들고 있는 투자자의 경향을 처분 효과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시죠. 오를 때는 빨리 팔고 익절은 빨리 하면서 손절은 못하고 손절할 기회 시기는 놓치고 계속 들고 있죠. 언젠가는 오르겠지 하면서. 그 다음에 본전 되면 바로 팔아버리고 본전 지나서 이제 좀 있으면 오를 타이밍이 왔는데 오를 타이밍에 시작하자마자 팔아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처분 효과라고 합니다. 심리에게는 확정된 손실보다 이런 거고요. 실제로 손실로 확정하기 싫은 거죠. 내가 마이너스 10%가 됐는데 이게 손실로 확정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나중에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심리에게고 후회 해피 이번에 팔면 이번에 오르지 않을까? 내가 손절하면 맨날 다시 올라. 그래서 손절을 못하고 실수할 것을 걱정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기 관리 불능은 당연히 뭐 자기가 스스로 손절을 10%뭐 익절 30% 했는데 익절은 잘하는데 손절을 못하는 거죠. 이게 자기 스스로 정한 규칙을 어기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처분 효과가 생기고요. 때문에 느리게 악재에도 생각보다 덜 떨어지고 후재 급격히 값이 올라가지 않더라.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처분 효과의 효과입니다. 여기까지가 그 모멘텀이 발생하는 내용에 대한 그 책의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아까 앞서 말한 GEM, GBM, SRM 세 가지의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운용을 하는지 어떤 결과를 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코드 설명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19년 첫해 황금돼지의 첫해 그 첫 방송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